인니가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언행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투기를 사모으면서 정작 한국에 낼 분담금은 없다고 시침이 떼던 인니. 한국에서는 슬슬 인니를 KF-21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인니가 한국에서 KF-21을 받아오게 되면 거기다가 중국 전투기에 A사 레이더를 달아 쓰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견 보기에도 화가 치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꺼낸 것은 인니의 한 군사 전문 매체였는데요. 이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원문 번역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를 의심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간 인니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인 기여가 거의 없었던 것은 물론 원래 역할대로 일정 수준의 개발비를 충당하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죠. 고생은 한국시키고 훗날 KF-21이 잘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선심 쓰는 첫 개발비를 갚으며 최초 수출국 지위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배를 타놓고도 한국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KF-21이 사실상 개발에 성공하고 나자 인니 역시 파일럿을 태우고 분담금 역시 찔끔찔끔이나마 납부하면서 다시금 흥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인니는 바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KF-21과 비슷한 포지션의 다른 전투기를 사모으기 시작하면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인니는 나팔과 F-15EX 등 다른 4.5세대 전투기 도입을 시작했고 한국의 눈치를 살금살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작전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넘어선 안 될 선을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튀르키예에서 대놓고 KF-21과의 경쟁을 예고하며 시작한 사업 TFX에 가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입으로 직접 TFX 프로젝트와 개발 협상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것은 튀르키예 측에서 인니의 사업 참여 조건으로 KF-21의 기술을 한 점이라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의 개발 프로젝트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항공 기술력이 모자른 상태다 보니 5세대 전투기를 갑자기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튀르키예의 행적 하나하나가 의심을 사고 있는 지경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인니의 이용 가치가 튀르키예로서는 한 발 앞선 한국의 기술력을 손에 넣을 가교 정도인 것입니다. 인니라고 해서 항공 기술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개발비 대주는 물주로 삼기에도 한국에 보여줬던 태도를 생각하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사실상 도둑질하는 데에 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튀르키예한테 모욕을 당한 셈인데 인니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고도 여전히 TFX 프로젝트 참여를 꿈꾸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측에서도 이런 인니를 아주 쳐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개발비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든 간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TFX 프로젝트가 재정 문제에 맞닥뜨렸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단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튀르키예 경제 자체의 문제인데요. 튀르키예가 지난 3월 기록한 대외 부채는 4,760억 달러. 게다가 인플레이션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 잘 굴러갈 턱이 없죠. 튀르키예가 찾아낸 돌파구는 인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TFX를 국제 공동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을 사업에 참여시켰는데요. 야사르 굴레르 터키 국방부 장관은 8월 14일 파키스탄이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호적이고 형제적인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파키스탄처럼 곧 서명할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라고 굴레르는 말했죠. 문제는 이 두 나라 모두 문제가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튀르키예와 같은 이슬람권이라는 유대감은 있지만 항공기술이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로서는 다른 이슬람권 국가들 역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협력일 뿐 이들에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시피 했죠. 파키스탄의 경우는 다른 의미로 심각합니다. 하필이면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기술을 갖춰온 나라라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전투기 JF-17. 하지만 실상 이 전투기는 중국이 거의 다 만들어준 것인데요. 파키스탄이 TFX 프로젝트에 합류한 이상 중국산 기술은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불안 요소를 갑자기 인니가 파고들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술에 인색한 한국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중국 젠 20 전투기의 A사 레이더를 훔쳐 KF-21에 장착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기사 원문을 함께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한국으로부터 KF-21의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 최소한의 합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A사 레이더 기술과 IRST로 알려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KF-21의 기술을 인도네시아와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기술 공유에 인색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한국은 항상 인도네시아에게 누명을 씌워왔다.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트너를 비난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불을 연기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제로 한국은 프로그램 시작부터 KF-21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약속해놨지만 인도네시아한테는 단지 KF-21을 판매만 하길 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산으로만 낙인 찍힌 KF-21에 투자한 캐시카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프로그램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IFX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전투기 최대 80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한국 매체는 설명했다. 하지만 KF-21을 어떻게 활용할지, 추후 판매할지는 인도네시아의 몫이다. 지금 한국이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명백한 실수다.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KF-21 블록 1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탈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인도네시아판 KF-21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F-15를 구매했기 때문에 보잉에게 유지 보수를 의뢰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이 만든 JF-17 기술을 가지고 튀르키예 간에 협력하는 파키스탄을 찾아가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JF-17 블록 3의 젠 20의 A사 레이더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곧 칸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JF-17 기술도 중국에서 이전받을 계획이다. 중국 역시 젠 20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칸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튀르키예가 칸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중국으로부터 M20의 기술을 공급받았던 일로 인해 입증되었다. 튀르키예는 파키스탄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울 만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젠 20의 기술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칸 개발에 참여해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젠 20의 핵심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기술 공유에 계속 인색하게 나온다면 추후 KF-21의 레이더에 통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듣자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KF-21을 넘기고 나면 이를 한국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마음대로 쓸 생각입니다. 해외 도입한 무기를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를 리도 없는데 말이죠. 이들이 한국을 얼마만큼 만만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니는 한국이 인색하게도 A사 레이더 기술을 넘겨주지 않게 되면 훗날 KF-21 프로젝트에서 하차한 뒤에 한국으로부터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한국이 안 입고와 할 만은 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특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A사 레이더를 상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운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떠올린 발상이 바로 TFX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중국이 파키스탄 전투기에 적용한 A사 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고 이를 KF-21에 집어넣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도둑질이 전제입니다. 여태까지 인니가 기술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KF-21의 시제기를 넘겨주는 일은 물론이고 파일럿을 탑승시키는 것까지도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데요. 비록 KF-21이 대상은 아니지만 인니가 자기 입으로 직접 당연하다는 듯이 젠 20의 A사 레이더 기술을 빼돌리겠다고 자백한 것은 그동안의 우려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젠 20은 중국 입장에서도 공군의 최주력 장비, 같은 공군의 경납고 안에 라팔도 있고 F-15EX도 있고 심지어는 KF-21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게 인니인데 이들이 기술을 빼가도록 내버려둘 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기술을 빼돌리는 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인니가 빼돌린 기술로 만든 레이더를 KF-21의 마음대로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동구권의 체계를 통합시키는 일인 만큼
전투기 항공기술의 기초조차 없는 인디가 이를 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이 허가해주는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거치면 이런 주장을 꺼낼 수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런 반응은 아마도 한국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니 배제론에 대한 발악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현재 더 이상의 사업 진행 의지가 없는 인니를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제기가 넘어가기 전에 논의를 끝내둘 작정인데요. 만약 인니가 그렇게 시제기 단 한 대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튕겨나오게 되면 튀르키예가 요구한 사업 참여 조건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며 80여 대에 달하는 전력 역시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들의 태도로 인한 인과응보를 받게 되자 억하심정으로 쏘아붙인 것이 위의 기사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인니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폴란드 등 건실한 파트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니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아서 이들을 손절하는 편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얻는 길일 지경입니다. 인니는 어째서 스스로 불러온 업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부디 이런 나라와는 한시라도 빨리 연을 끊고 국제 공동 개발에 있어서도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